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매서운 한파도 여기 오면 따뜻해서 다 없어진다는 그건 맞나요?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추운데요. 지금. 아, 그래요? 날씨도 죽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난 앉으세요. 따뜻한데. 네네. 네. 아까 히터를 저 오기 전에 진짜 뭐 한 30도로 빡시게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네. 아 명쌤 추우실까봐. 아. 네. 전 너무 더운데 어. 명쌤 추울까봐. 아, 고맙습니다. 네. 배려 넘치는. 네네. 왜 배려를 해줘도 네? 왜 비꼬는 거 같지?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중국으로 한번 가보려고. 중국이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을 정말 급격하게 단행을 했잖아요. 아, 네. 얘는 진짜 너무 극단적이야. 뭐 아니면 도야. 음. 아예 가둬놓고 맨날 하루에 두세 번씩 콧구녕 쑤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풀어놓거나. 나도 중국에 있었을 때 진짜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 약간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있지. 그래요? 그러면 명쌤이랑 되게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좋네? 신났네? 아니 신났다? 거기 중국이 약간 신났어. 비상식적이면 아니 명쌤한테 완전 뭐 천국이야? 예. 물 만났어? 중국인 아니에요 혹시? 명나라 할 때 명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 아니 너무 그게 딱 맞아가지고 본인은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보면 진짜 초딩 같아, 초딩. 아니에요 저 초딩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하냐. 중국의 리오프닝이 정말 급진적이고 너무 당황스럽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돈 없으면 죽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피해를 보고 있어서 나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중국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쌤 근데 리오프닝이 정확히 뭔지 저는 알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가물가물하신 분이 리오프닝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알아요. 우리 엄마는 모르던데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말로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 리오프닝이에요. 영어잖아요. 봉쇄 완화. 근데 완화가 봉쇄, 아니지. 완화. 다시 여는 거니까. 봉쇄 철회라고 해야 되나? 아예 없애는 거니까 봉쇄했던 봉쇄 걸. 철회? 개방? 아예 개방, 다시 개방. 네. 그동안 아예 다 계속 닫혀놨었던 거죠? 중국이요? 네네. 그럼요. 좀 심하게. 중국은 예를 들어서 막 버스 탈 때도 음성 확인서 내야 되고, 아직도 그랬어? 버스 택시 탈 때도 막 음성 확인서 내야 되고. 근데 중국은 되게 웃긴 게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면은 공항처럼 수색대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놓고 수색을 해야 돼. 그래서 지하철 엄청 일찍 가야 돼. 늦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공장에서 누군가 캘렉해서 너 뭐야? 이러고 콧구정 쑤셨는데 음성 나왔어, 양성 나왔어. 이러면은 공장에 있는 몇천 명을 다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막 공장에서 막 탈출하고 러시아어 뭐 러시로 막 나오고 그러니까 난리였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딱 열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리오프닝이 중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CNBC 기사입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리오프닝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아픈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 한 곳에 하루에 22,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열병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외신 보도 보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이 열이 있대. 외신 기자가. 그만큼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리오프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리오프닝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중국이 계속해서 외치던 게 있어요.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잘 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에 전대에서 공동부유를 4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경제발전의 모든 수혜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자는 것이다. 공정한 기회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서 소득 분배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를 했어.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G1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 세계 1등 국가, 세계 뭐 하드파워 1등 국가로 가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게 이러려면
소득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아야 돼. 왜냐면 후진국처럼 소득 분배,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1등 국가가 될 수가 없어. 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소득 불균형이 왜 안 좋냐? 정치적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왜냐면 뭐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러면서 지금처럼 시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계층 사다리 이런 거를 파괴할 수가 있어. 그리고 경제 활성화 저해. 돈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만 많으면 경제가 돈이 안 돌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만 성장하고 그 뒤로 성장을 못해. 다 같이 돈이 많고 다 같이 돈이 있어야지 나도 쓰고 얘도 쓰고 또 돈 버는 사람도 벌고 쓰는 사람도 쓰면서 혈관처럼 돈이 돌거든. 돈이 안 그게 돌아. 가능한가 본데? 왜? 될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근데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 근데 어쨌든 그 불평등 지수를 계속 낮춰야 돼. 소득 불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지니 개수라고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지니 개수. 경제학과니까 알죠. 들어봤겠죠. 네. 지니 개수 계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계산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안다 그랬잖아요. 지니 개수를 아는 거죠. 지니 개수. 지니 개수. 소득 분배 불균형 수치. 요거 사실 계산하는 거 왜 물어봤냐면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한 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0으로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평등하다. 1로 가까울수록 불평등합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냐? 중국의 불평등은 굉장히 높고 심지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지니 개수는 요거 두 개 보면 되거든요. 근데 MBS 요거는 국가통계국인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조금 못 믿을만 해서 CFPS라고 요거는 또 가정조사하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두 개 보면 미국보다 캐나다보다 독일보다 스웨덴보다 상당히 높죠. 0.53 정도 심지어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고 여기 MBS 걸 봐도 조작한 걸 보더라도 0.47 수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0.412 정도의 수준이고요. 캐나다, 독일, 스웨덴.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북유럽 굉장히 평등하다는 나라잖아요. 0.28 정도, 0.3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0.33 정도예요. 그래서 독일이랑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나쁜 편은 아니네요.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음. 이 리오프닝 때문에 이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게 좀 연결이 좀 힘드네요. 연결이 그거는? 힘들죠. 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건강 얘기했죠. 네. 그러면은 코로나 리오프닝을 했어. 네. 나 몰라라고 했어. 그럼 사람들이 아프겠지. 그쵸. 그러면은 약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설픈 위드 코로나의 대가, 해열제 가격이 18배 폭등해서 새 변이까지 나오고 있대요. 약국에서는 해열제, 감기약, 체온계 매진 사태. 광저우시 당국은 19일에 한 통에 914원이던 해열제 한 병을 평소 가격보다 18배나 올려서 16,000원에 판매하는 약국을 적발했대. 쓰촨성에서도 역시나 해열제를 15위안에서 56위안으로 4배가량 올려서 판매한 약국이 적발됐다. 약으로 장난을 치냐. 음. 그거 가지고 사람. 그래서 이 의약품 대란이 해외로도 번지고 있어.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얘기로는 일본 가서도 이 부자들이 약을 산다는 거야. 그래서 대량으로 약을 사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가서? 사재기. 근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한 중국인이 종로의 약국에 가서 600만 원어치 감기약을 사갔다라는 썰이 있었어.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외로 가서 사재기하고 약을 쟁여놓는, 그리고 실제로 이 중국에서 파는 약 같은 경우는 못 사는.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아파야 되는 거야. 약도 못 구해.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집 밖에도 못 나와. 왜냐? 정부가 책임을 안 지잖아. 아무도 PCR 안 하고 다 감기 걸려서 열병 걸려서 돌아다니는데 어떡하겠어? 좀 단계별로 오프닝을 했어야 되는 건가? 맞아. 그러면? 맞아.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단계별로 오프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가 이렇게 해열제 사재기하고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아프지? 갑자기. 얘네는 백신 안 맞았나? 그치. 생각이 들잖아. 백신 안 맞았나 보니까 중국은 물 백신을 맞았어요.
중국산을 못 믿겠다. 중국인 mRNA 백신 맞으러 마카오로 간다. 이 백신 맞으러 마카오는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자들이겠지. 부자들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 얀센 그다음에 뭐가 있었지? 얀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뭐 등등 맞았었는데 화이자랑 모더나가 mRNA 백신이에요. 화이자랑 모더나. 그 DNA의 정보를 음. 몸속에 전달을 해서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뭘 하느냐? 일반 시노백이라고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백신을 넣어요. 그 백신은 뭐냐?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죽은 바이러스를 몸속에 직접 넣습니다. 그럼. mRNA 백신은 그렇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정보만 몸에 주입하는 거야. 그럼 장단점은 뭐냐? mRNA 백신은 효능이 85%까지 나오는데 중국산 시노백은 60%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화이자랑 이런 건 안 맞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 들어오려면 중국 거를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비용. 이거를 18억 인구를 다 맞추려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독일한테 미국한테 좋은 일 해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노백 맞춘 거야. 근데 물백신이죠. 이거 맞으러 간 여성 보니까 유료 관광객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유일한 곳인 마카오 과학기술병원에서 첫 번째 백신을 접종하고 2차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찼다. 돈 있는 사람만 가서 백신 맞을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설이잖아요, 설. 중국은 춘절이라고 그럽니다, 춘절. 하순, 춘지해를 앞두고 벌써부터 고향을 찾는 인구 대이동. 20억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중국의 한 방역 전문가는 의료시설이 취약하고 노인과 기저질환이 많은 농촌에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농촌에 이렇게 대이동을 하면 아픈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우리 때도 그래가지고 코로나 심할 때 명절 때 서로 안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았나? 중국도 그때?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아예 이동 금지. 그런데 이번에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잖아. 자,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자라고 공동부유를 외쳤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리오픈을 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평생 코로나 후유증을 계속 달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 아까 내가 G1 1등 국가로 가기 위해서 건강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백신도 안 맞고 바로 그냥 코로나 후유증 달고 사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골골대는 사람들 많아서 1등 국가 가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리오프닝, 급격한 리오프닝으로 이런 불균형과 중국의 미래 성장성이 더 저해가 됐다. 자, 그럼 두 번째,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이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중국이요, G1 국가로 가려면요, 결국 더 잘 살려면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육 수준을 채워줘야지 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중국은 거기에 힘을 엄청 많이 쏟고 있거든요. 시진핑도 그 에듀케이션 갭이라 그래서 교육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 봉쇄가 2020년에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장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이랑 그냥 초등학교만 나온 부모를 둔 학생들이랑 러닝 갭, 에듀케이션 갭, 교육의 갭, 격차가 더 벌어진 걸로 나타났다. 왜냐? 코로나니까, 봉쇄니까 집에서 뭐 해야 돼? 홈스쿨링 해야 되죠. 홈스쿨링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부모는 가르쳐 줄 게 없습니다. 대학교 나온 부모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봉쇄하고 나서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우리나라도 봉쇄했을 때 그 화상으로 비대면 줌으로. 언택트로 줌으로 수업 다 했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농촌에 인터넷이 안 돼요. 그리고 되더라도 연결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농촌의 그런 학생들은 모바일 폰, 핸드폰이나 컴퓨터도 없어요. 어린이들의 70%가 다 농촌 살아요. 인구의 70%가 어린이 인구에. 도시 사는 애들이랑 농촌 사는 애들이랑 이 교육 수준이 비슷해야 돼. 근데 봉쇄가 되니까 이 갭이 더 벌어지는 거야. 리오프닝 하면은 얘는 이제 학교 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리오프닝 해서 정확하게 정책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교 갔어.
다 어. 열이 나. 음. 아기가 음. 도심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이게 빨가면 빨갈수록 인구당 의사가 많은 거거든요. 어. 의사가 없어요. 농촌으로 갈수록. 왼쪽에 여기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아예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농촌에서 애 학교 보내고 싶겠어? 지금 병원에 의사도 없는데 다 열이 나. 선생님도 아프고 친구도 아프고 다 아파. 애 죽으라고 거기 보내? 아프면 어떡할 거야? 그러네. 약은 어떻게 구할 건데? 이게 리오프닝인데 오프닝이 안 됐구나. 결국에는 될 수가 없구나. 지금 학교를 못 가는구나. 그렇지. 열악한 교육이 중국의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요소 중 하나는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 성취도가 국제 기준에 비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농촌 지역의 그 학생들의 문해력, 리딩 테스트, 문해력이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거야. 홍콩, 러시아, 싱가폴, 미국 있고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 있고요. 타이완 있죠?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호주 있고요. 쭉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카타르 있고요. 오만 있고 모로코 있고요. 그다음 중국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농촌 애들은 농촌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는데 배우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1등 국가로 가려면 이 70%가 배워서 높은 교육 수준으로 나라를 전반적으로 지탱을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엘리트들도 더 잘 살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기술 집약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리오프닝으로 봉쇄로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약값이랑 의료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소득 불균형, 교육 불균형 이게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소득 불균형 얘기를 했잖아. 소득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래야 나오죠. 그렇죠.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어요. 일자리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중국에서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드리면서 뭐 따따따딱 하는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은 코로나를 좀 피해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아파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아파. 그럼 일할 수 있어? 못하죠. 일 못합니다. 몸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자리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통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사실 중국이 더 이상 저임금 저비용의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냐?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서비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일자리들을 또 지탱해 주던 게 건설 산업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계속 지어야 돼. 아파트 계속 지어야 돼. 근데 부동산 시장이 중국에선 최근 침체입니다. 건설 산업도 최근 몇 년 동안은 크게 둔화였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제조업 부분의 고용이 2013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야. 없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도 없는데 코로나 터지고 아프고 원래는 PCR 검사하고 제로 코로나니까 그냥 믿고 갔지. 아픈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다 열었지. 너도 나도 내 동료도 선배도 후배도 다 열이나. 그럼 어떻게? 아파서 알아눕거나 약도 못 사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 자,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노동자들을 쓰는 고용주 입장. 이제 리오프닝을 했잖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아파.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돈 어떡하지? 월급. 그렇지. 아니 월급이 아니라 공장 돌려야 되는데 얘네 짜증나네. 어떡하지? 왜 이렇게 아파들? 이거 어떻게 안 돼? 누구는 김씨 아프다고 못 나오고, 최 씨는 열 난다고 지금 골골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럼 중국 고용주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잘라? 요걸 보시죠. 자동화로 갑니다.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의 사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16년부터 산업용 로봇의
전 세계 판매의 30%를 중국이 차지했어요. 아니 그런데 자동화. 이 자동화돼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건 특히 산업 현장에서 이거는 너무 옛날 뉴스 같은데. 옛날 뉴스인데 이게 가속화된다는 거야. 왜냐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 고용주 입장에서 공장을 계속 돌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아프고 피곤하고 효율성 떨어지고 누구는 쉬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휴, 앞으로 계속 쓸 건데 로봇이나 도입하자. 그래서 로봇의 투자가 가속화된다는 거야. 자동화의 투자가.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자동화된 공장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기 그치. 때문에 다 사람을 다시 안 써요. 그럼 저임금의 저숙련된 노동자들은 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런 불평등은 심화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리오프닝이 이렇게 급격화된다는 거는 중국이 결국은 좀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맥도날드 가도 키오스크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알바들이 많이 그렇지.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국가 정책으로 저렇게 선진화로 넘어가면서 노동자가 잘리는 그 갭, 그걸 정책으로 메워주는 게 나라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 근데 중국은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그 제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로봇은 너무 빨리 가속화가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퇴양난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성장성은 계속 떨어져. 사람들은 시위해. 중국은 진짜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 농촌에 비공식적인 일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으로 중국이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 건강적인 불균형. 약도 못 사고 병원도 못 가고 백신도 못 맞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고 아프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교육. 돈 없는 농촌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교육을 못 받고 있다.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얘네들은 더 오히려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는 일자리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오히려 자동화되면서 리오프닝을 급격하게 하면서 이런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거 작가님 말이 맞아. 리오프닝을 단계별로 천천히 했어야 됐는데 시위에 못 이겨서 그냥 열다 보니까 미친 듯이 그냥 댐 폭파하듯이 팍 퍼져 나왔습니다. 미국처럼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돼야 그치. 이게 진짜 1등 국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나라.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성장하는 이유 그거잖아요. 실제로 나라에서 엘리트를 키운다기보다는 미국은 진짜 알고 보면 되게 불평등한 나라예요. 1%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99%의 나머지 다수를 끌고 가는 형국이거든. 근데 그 1%의 엘리트들은 어디서 오냐? 미국 내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데려오고 중국에서 데려오고 거기서 천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한테 시민권을 줘요. 기술 이민을 할 수 있게 아니면 무슨 뭐 그런 탤런트 이민을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이민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비자 주고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싶지? 왜 싫어? 부자로 세계 최고 국가에 사는데 대신에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부를 나머지 99% 사람이랑 나누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미 벌써 1등이라는 체제를 굳혔으니까 가능한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과학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미국으로 간다는 거야. 정답. 그래서 진짜 살고 싶은 국가가 돼야 됩니다. 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이 결국 망하는 이유 됐죠?